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기선입니다. 자, 빅 이벤트에 긴장감이 돌던 이번 주가 또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올해도 이제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5년을 위한 또 다가올 2026년을 위한 전략까지 들어보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 드려야겠죠.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상담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 이름, 비중, 매수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상담 신청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 해주실 금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소창 파트너 그리고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저희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인데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근에 정책 이야기가 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 국민성장펀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를 하는 150조 규모로 조성된 펀드인데요. 저희가 산업별 이 투자 규모를 표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요 산업별로 이제 투자 규모가 나오는 표인데요. 총 규모 맨 오른쪽에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AI와 반도체가 합쳐서 약 51조 정도로 전체 투자 규모의 3분의 1 정도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모빌리티 산업이 15조 살짝 넘고요. 뭐 바이오, 2차 전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입니다. 먼저 강재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액수까지 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됐는데 증시 부양에 정말 어떤 확실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효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150조가 증시로 그대로 들어온 자금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부터 해가지고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증시로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는 자금 약 35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이 다시 회복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성장 펀드가 증시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위에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좋아진다,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면 증시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성장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 증시로만 투자를 한다 했으면 관련주들만 움직였을 텐데 이게 전체적인 산업을 키우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국내 산업 자체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투입되는 자금이 150조는 아니지만 또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차원의 펀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은 또 계열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의 투자 전략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화그룹, 오늘 이제 스페이스X 뉴스에도 영향을 바로 받은 것처럼 뭐 항공우주, 방산 여기에 대표 주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 우리 최수창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펀드에 대한 것은 아까 경제의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 부양에 대한 효과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스페이스 X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로봇은 지난번에 했지만 로봇 행정명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내년에 로봇택시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가 로봇택시가 자율주행이잖아요. 또 하나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 여부가 나오는데 결국 자율주행의 시대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통신이 돼야 돼요. 6G 시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시대, 적에도 인공위성에 대한 그 투자가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쏘아 올린 게 별로 없습니다만 미비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몇백 개 되니까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상장 모멘텀에 따라서 적에도 인공위성에 대한 투자 확대, 우주항공이 열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일단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기업은 하나그룹이 네.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하나에어스페이스 관련 그 계열사들이 많고, 그리고 메인의 핵심은 한국항공우주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주항공이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HVM부터 시작해서 인텔 관련 스몰 기업들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네. HVM이라든가 섹트라라든가 이런 개별주들도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런 스페이스 상장 모멘텀 되면은 결국 6G 시대에 맞춰서 저궤도 인공위성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이슈가 되고, 그런 모멘텀으로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 6G에 넘어서 우주항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또 자세하게 집중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뭐 모빌리티랑 이제 로봇 키워드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시 또 복습 전환하는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략도 짧게 우리 강재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미래성장에 지금 뭐 오늘 발표했던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이 현대차그룹 연결된 게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네. 쪽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소. 음,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그룹이 이제 중점적으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세 개가 주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세스를 앞둔 상태에서 현대차그룹이 이제 세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신형을 발표를 하고, 로봇 생산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평가를 받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클로버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결국 이제 현대차 계열과 연동된 쪽이 이제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펀드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서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것들까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로봇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와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거기서 연결된 클로봇 같은 기업들도 같이 보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이 국민성장펀드가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설계가 됐다 보니까 뭐 에너지,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이쪽 산업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자주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섹터들인데요. 오늘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전력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수창 대표님께 지금부터 이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 쪽에 대한 신규 접근이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니까. 네. 근데 국내에서는 현 정부가 전 정권의 어떤 정책과 좀 다른 정책으로 전력 수립을 신재생에너지 쪽에 좀 힘을 실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정책의 지속성인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 정책의 지속성이 10년 이상 가지 않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고, 원전 쪽으로.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번에 이 기금 펀드부터 시작해서 전력 그 발전 수립을 보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멘텀이 적었던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다시 좀 불붙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주가가 반영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원전 쪽도 말씀드린데, 원전 이 중에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 이게 진짜 저도 사실 어려워요. 네. 원전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애매한 것 같고, 왜냐면 당장에 수주권이 모멘텀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는 이런 기금펀드 인프라 투자를 한다니까 직접적으로 빠르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지켜보고 주목을 해봐야 될 테마가 될 것 같고, 태양광 분야는 풍력보다는 조금은 더디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를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풍력 쪽을 1순위, 그 다음이 원전이나 태양광은 태양광이 두 번째, 네. 원전이 세 번째.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는 거의 도찐개찐이다. 예, 그래서 좀 더 주도적으로 봐야 될 거는 풍력 쪽으로 좀 다가가지 않겠나, 이번 이슈의 모멘텀으로.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확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풍력, 그리고 원전이나 태양광은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살펴보자. 안에서 또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종목 이야기를 찾아서 진주반상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강재원 대표님께는 현대모비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 한 달 정도 전에 알려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오늘도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가 네.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대한 증권사들 리포트가 그전에는 항상 목표 주가를 자산가치 0.6배, 뭐 퍼로 따질 때 한 8배 정도, 이 정도로 목표가를 제시하다가 이제 성장 동력이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목표가 좀 상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상향도 현재 자산 가치의 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현대모비스가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는 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이제 만든다 했을 때, 로봇을 만들 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원가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현대모비스는 돈을 버는 구조가 신규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AS에서 벌죠. 마찬가지로 로봇도 나중에 출시할 때는 거기서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나중에 계속해서 수리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또 하나의 사업권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봇을 대규모로 생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60% 액추에이터를 현대모비스가 생산한다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대모비스의 재평가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강세 띄우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대모비스가 앞전에도 한번 자주 말씀드리겠는데, 현대모비스가 실제적으로는 앞전에 32만 원짜리 좀 언저리,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가장 큰 자리였고, 저항자리였고, 여기 넘어가면 위에 40만 원이 나는 이제 마디자리와 이제 역사적 고가 자리가 있긴 한데, 여기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32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40만 원 전후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건데, 근데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얼마짜리냐면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52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산가치 0.7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배 구조를 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 해소할 때에 정점이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증권사에서가 이제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목표가를 이제 한 49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가치 52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이제 40만 원, 41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저항이 하나도 없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50만 원 전후까지는 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저항선이었던 32만 원을 넘었고 또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0만 원 전후로까지 목표 주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최수창 대표님께는 삼성전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8월, 10월, 12월 여러 번 네. 알려주셨던 종목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리뷰 들어보면 좋을까요? 삼성전기가 이번에 지수보다 더 강했던 거는 다시 신고가 나온 종목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신고가 못 냈죠, 기술적으로. 지금 신고가 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다 그래요. 어디까지 갈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모멘텀은 MLCC랑 이 FC BGA 플리치 BGA 기판인데, 이쪽이 워낙 호황이에요. 풀 개파 지금 99% 가동가 100% 가동이라고 보면 돼요. 멈추지 않고 있다. 기술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못 넘었는데 시장보다 먼저 이렇게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대장주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한가는 뭐 증권 리포트 30만 원대, 33만 원 목표가 나오는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얘는 최소 시가총액 30조 원, 40만 원 넘어가는. 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오면 사는 자리예요. 다 눌림목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고 분할 매수해서 신고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최소 4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좀 보지만 네. 최소 4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목 다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주 주제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연말 랠리가 온다면 산타가 줄 선물 같은 종목입니다. 강재원 대표님 OCI 홀딩스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대표님은 LS 마린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의 어떤 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인지 강재원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OCI 홀딩스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네, 그 정부에서 이제 산업별 육성, 이 성장 펀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성장 펀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AI라든지 다른 것도 다 비슷하긴 한데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최수선 대표님이 이제 순서를 약간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풍력하고 태양과 거의 비슷하다 정도 생각을 하고 원전이 제일 뒤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에서 원전 관련해서는 2조 7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에 따로 배정한 게 있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공장들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전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전력이 필요한데 앞전에 이제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을 하긴 했지만 신재생은 설비를 해서 바로 나오는 데까지 1년 이내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을 많이 육성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신재생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초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오시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내에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미국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부분이 내년부터 좀 확대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중국산 태양광 관련된 이 전체적 플래시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국산 플래시콘 이쪽이 더 굉장히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라서 이제 오시아홀딩스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 딱 우리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 나온 게 데이터 센터.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오시아홀딩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서 이 데이터 센터를 들어간다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워낙에 이제 실적이 현재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싼데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꼭 봐야 될 종목.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니까 지금부터 모아서 가면 좋다라고 이렇게 전망 좀 해드리고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아홀딩스를 보게 되면은 오시아홀딩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저항을 받던 자리가 12만 원 전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올해도 넘어갔었어요. 올해도 이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대 넘어갔다가 지금 지지를 받는 자리대가 10만 원짜리 전후 이 라인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데 이 고가거래소의 매물을 이미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를 보시면은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조금씩 몇 개월 동안 모아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12만 원 넘어간다면 정고점 돌파가 나올 텐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2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산 가치 딱 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최소한 자산 가치 0.78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윗자리로는 15만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에도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20만 원 말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최수천 대표님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혜를 좀 예상하시나요? 요거가 이번에 그 성장기획 펀드 네. 나오면서 방금 전에 이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태양광, 풍력, 원전, 재생에너지 투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 정부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전라도 지역인 전남 쪽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수도권으로 그걸 발전 설비를 끌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을 막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기존의 그 수도권에서 부족한 전력량을 호남 지역에서 끌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가장 큰 수혜는 뭐 먼저 끌고 올라오면 케이블 깔려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착안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케이블 관련주들이 이번 이 이슈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LS 마린 솔루션을 봐야 되겠다. LS 마린 네. 솔루션은 해적 케이블의 이제 포설선 이 설치 회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나.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금 해남 지역에서부터 충남 태안 그리고 인천 서인천까지 430km의 이 케이블 선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만금에서 태안 거쳐서 인천 영흥도까지 요 두 개의 에너지 고도인데 이것만 해도 비용이 12조 원이에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해적 케이블의 포설선에 대한 가장 강력한 LS 마린 솔루션.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 시세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 관심 네. 갖고 신고가 나오고 단기 오늘 24% 급등이 나와서 많이 올라온 거 못 쫓아가겠다 하잖아. 간 종목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갱신한 기술적 흐름에서 눌림의 자리든 뭐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인프라를 투자한다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업이다. LS마니 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두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금쪽 같은 내 종목 첫 번째 상담,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HL 만도. HL 만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몇 년 돼서. 몇 년 되셨어요? 한 두세 번 추가 매수를 해서 46,850원이에요. 46,850원이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더 높았다가 물타기 해서 요 정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번에 네네.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신 거네요? 네, 맞아요.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뭐 더 가져갈지 이게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 기다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기다리는 거는 몇 년도 기다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괜찮을지 전망이랑 짚어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HL 만도 이것도 저번에 최수찬 네.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종목이니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기다리실 수는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는 저는 지난번에 했지만 최소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그러니까 만두에 대해서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네. 만두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의 핵심 뭐 조향자트인가 서스펜션 다 하는데 최근에 주목되는 건 로봇 액추에이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혁신이 불러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가 혁신이 아니다. 진짜 혁신은 자율주행이다. 로봇차다. 자동차가 자율로 움직이면 그 로봇이죠. 그런 관점에서 향후의 미래 성장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붙으면 HL 만도는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만도를 단기적으로 하면 뭐 6만 원대 올랐을 때 매도하시죠. 차익 실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는 이게 만도잖아요. 움직여 올랐던 게 21년도고 눌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죠. 그럼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 올랐다가 눌렀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신고가 나왔죠. 모비스 볼까요? 올랐다가 눌렀다가 반등 나오죠. 결국 자동차 섹터의 수급하고 주가 흐름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신고가 나는 관점이고 자동차가 뭐가 있다? 예, 미래 자율주행, 로봇카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신고가 내야죠. 저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네. HL 만도 4만 원대 사신 분들은 다시는 4만 원 이하로 올 가능성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해서 15만 원, 그리고 수주잔고도 워낙 많습니다. 15만 원은 기본 목표로 가져가시자. 제 예상엔 1년에서 2년 정도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권하고 그렇게 또 길게 보신다면 1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까지 불러주셨습니다. 1, 2년 정도 생각하시고 전략 잘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상담도 전화로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S 동서를 네. 한 2년 전인가 이제 조금 높이 해서 나도 몇 번 물을 타서 32,000원까지 했는데 네. 이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네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가 나왔어요. 배당이. 근데 네네. 올해는 좀 안 나올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32,000원 목표까지 갈 수 있을까? 4, 5만 원이라도 갈 수 있을까?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매도 시점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평단가 낮춰놓으셨는데 32,000원인데도 또 손해를 보시니까 예. 마음고생 심하시다. 그러면은 일단 뭐 매수 끝까지 32,000원까지 오면 좀 네.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궁금하세요?
예, 예. 그러면 32,000원을 일단 터치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짚어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세요. 예, 예. 네. 자, 일단 오래 되셨다고 하고요. 네.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고 낮춘 게 32,000원인데 여전히 또 손해 중이십니다. 32,000원을 일단 올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 동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주들 올해 시장에서 보게 되면 현대건설 제약은 다 네. 소외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 동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건설 쪽을 많이 합니다. 분양 쪽을 많이 하고 이 외쪽으로도 시멘트 사업이라든지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사업 확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분양 쪽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익 자체가 좀 안 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났지만 당기 순이익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이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이제 건설주도 좋았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 건설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뭐 국민성장펀드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가 약간 건설 경기가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집값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 이제 지방 쪽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 쪽이 이제 경상도 쪽 이쪽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대구 중산지구 이쪽이 내년 4월달 분양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대단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가 내년에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폐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 산업인데 이쪽이 현재 그렇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 투자는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목표가를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이 올 거냐라는 거에서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는 충분히 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관건은 어디서 파느냐가 사실 관건이죠. 그래서 비중이 아까 얼마나 하셨죠? 비중이 10%. 지금 10%. 10%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 차트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아이스 동서가 월봉 차트 화면 좀 잡아주겠어요? 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이스 동서가 추세를 깬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지금 안 좋았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아이스 동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장기 추세에서는 지킬 자 다 지킨 겁니다. 공교롭게. 그러면 아이스 동서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고가부터 떨어진 게 한 5년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어디를 넘어가야지 추세에 넘어가냐라고 되면은 실제로는 27,000원 라인 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7,000원이 우선 첫 번째 허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자때 넘어가면은 딱 시청자분께서 매수했던 32,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요 라인 때까지는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대가 나중에는 제일 힘든데 비중이 많으시다면 이 자리대에서 좀 줄여서야지 맞는 건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가치나 이런 것도 회복을 해준다면은 이 종목도 4만 원 전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를 잡고 매수가 이상해서 그래도 기다린 시간만큼 뭔가 좀 얻어가시는 게 좋으니까 최소 35,000원에서 4만 원은 1차 목표가로 잡고 지금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건설이나 뭐 업황이 아직까지는 안 좋았지만 조금씩 나아진다면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고요. 시간 투자 좀 한다면 그 이상 35,000원, 4만 원까지도 보인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55만 원입니다. 비중 35%로 최근에 매수했는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 직후에 엄청 빠졌다가 이제 또 올라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데 55만 원이면 이번 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전망이 좀 어떨까요, 대표님? 우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요 고가는 없어요. 네. 현금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결국 신약 개발이거든요. 신약 개발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신약 개발 평균 주기가 8년이거든요. 이제 뭐 임상, 일상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 못해도 신약이 뭔가 나오려면 4, 5년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쨌든 뭐 자금에 어떤 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재무구조상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 16조를 평가받는 건 굉장한 프리미엄이에요. 왜? 삼성이니까. 하지만 신약 성공이 된 게 있냐? 없어요, 아직.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망하는 건 여기 지금 대표 사장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신약 개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있다. 결국
삼성이라는 프리미엄 믿고서 투자할 거냐? 그럼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기술적 대응으로만 가겠다. 네. 예, 왜냐하면 어떤 신약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비중 35%는 무리다. 한 5% 10%는 그래 배팅하자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더 떨어지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35% 비중을 지금 다 담는 거는 장기 투자의 전망은 어렵다. 중기 투자 전망도 어렵다. 재무구조상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피드 있게 하냐고요? 오늘 진단 좀 많이 좀 올리세요. 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네. 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 보시죠. 이건 기술적으로 대응하신 게 맞아요. 상장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고점이 높아지죠. 그리고 고점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에 양봉 나오죠. 이 양봉의 시가가 깨지 않으면 방향 상방이에요. 올라갔죠. 그럼 눌렀죠. 눌림 매수 가능하죠. 반등 나왔죠. 이 고점은 또 넘어갔다고요. 양봉 나온 거 이거예요. 그래서 57만 1,000원이 깨지면 일단 약수익으로 나오고 올라가면은 분할 차익 실현해서 올라왔으니까 분할 차익 실현해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차익 실현 쪽으로 보셔라. 57만 원 깨지면 55만 원 내놓은 건 순간입니다. 그 기준에 매매 차익을 통한 대응만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이라는 특성상 또 신규 성장주이기 때문에 비중 일단 줄이자고 말씀 주셨고요. 기술적인 대응 짚어주셨습니다. 가격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 오스텍을 했는데 뭐 다른 말이 나오네요. 오스코텍이요? 네. 아, 오스코텍. 오스코텍 저희 상담해드릴게요, 어머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8,000원이에요. 68,800원에 50%요? 네, 근데 네. 이상하네. 네. 제일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아, 이게 그 장기적으로 가져도 되는가? 장기 투자가 제일 궁금하시고 비중은 일단 부담은 없으세요? 50%. 50%면 조금 큰 것 같아서 괜찮으세요? 아니. 네. 수익만 된다면. 수익만 어떻게 된다면. 할 건가? 네, 목표가. 알겠습니다. 당장 그러면 일단 목표가 전망, 전략 저희 전반적으로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오스코텍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싶긴 한데 일단 68,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50% 비중인데 네. 자, 뭐 장기가 되든 일단 수익만 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네. 기대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내년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아직까지 있긴 한데 근데 현재 주가 위치가 사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자회사 상장권 이런 것도 요 근래 들어서 이슈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딱 최근 들어서 수급을 좀 며칠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이 계속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파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 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대치인데 물론 기술력은 갖고 있죠. 이제 우리가 유명한 레이저 티닙이 이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차트를 좀 보면은 이제 파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진입하신 가격이 조금은 안 좋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 좀 차트를 잡아주시면은 지금 이게 월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큰 그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전에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주가가 한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엄청나게 사이클이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이때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던 시기인데 이때가 10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때는 지금 현재 매물도 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할 확률도 반이지만 맞고 떨어질 확률도 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대에서 이거를 넘어가려면 실제로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이슈가 새롭게 더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알려진 이슈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이슈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테스트를 받으러 내려올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지지테스트 받으러 내려온다면 이때는 가격대가 5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에서 최소 절반은 정리하신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나중에 이 가격대 자체가 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차라리 그때
추가를 하시거나 재매수 하신 쪽으로 말씀 좀 드리고, 그 위로 돌파가 나오려면은 66,000원짜리 때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66,000원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마디로 열릴 수가 있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거래 대금이라는 것들 더 쏠려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파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기도 높고 매물도 있는 자리라서 매수가까지 오면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자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도 들어온 상담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TXR 로보틱스인데요. 네. 상장하고서 바로 쌌다가 물려가지고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네요. 아, 상장이요. 그러면 한 3월 말, 뭐 4월 초? 네, 4월 초에 샀는데요. 네네. 따라가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23,250원에 10%인데요. 23,250원에 10%요? 10%인데 이게 오늘 장대 양봉을 냈는데 네. 과연 매수가까지 올려나?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많이 올랐는데도 이제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좀 괜찮으세요? 예,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뭐 일단 23,250원이 올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 로봇주 전반적으로랑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4월 초에 이제 상장하고 샀다가 오랫동안 조금, 올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고생하고 계신 상태인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장대 양봉은 나왔는데 그래도 17,000원대거든요. 이거 네. 23,000원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제가 뭐 장담한 건 아닌데 지금의 로봇 섹터 중에서 이 회사는 어떠냐 부품이 아니라 물류자동화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현대고백스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해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등 부품이 있고요. 뭐 협동 로봇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물류 쪽이거든요. 물류 자동화 쪽에서 현대모백스가 잘 나가고 있는데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 최근 몇 년간 매출이 1,000억, 2,000억, 3,000억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회사도 1,000억대는 아니에요. 100억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류 자동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면 실적 매출이 붙을 수 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죠. 자, 이거 제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네. 23,000원 10%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좀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보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17,000원대 이하에서 한 10%를 더 사요. 그러면 23,000원에서 17,000원이라고 하면 약 6,000원에서 2만 원대로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네? 평단가 2만 원 이하로 낮춰지겠죠. 그러면 이번에 10% 비중 들어갔던 거는 이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평단을 2만 원까지 낮춰보자. 그리고 이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이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바로 갈 거냐 좀 흔들다 갈 거냐 이 차이인데 고점 돌파는 이 관련된 섹터들이 좋게 흘러가니 가능성이 높고 굳이 23,000원 그냥 기대하지 말고 여기서 눌러주는 구간 17,000원에서 뭐 16,000원 사이가 눌러준다면 거기를 10% 비중 더 추가 매수하자. 그리고 추가 매수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직전 저점이 깨진다면 추가 매수 비중은 손절치고 나오고 이 저점만 안 깨지면 이 저점 언제냐? 12,730원이니까 12,700원이에요. 이 저점만 안 깨지면 계속 보유 관점에서 전고점 넘는 거. 그러면 2만 원은 평단 낮춰놓고 2만 2, 3천 원 가면 수익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식의 대응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들어왔던 종목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호 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알테오젠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5만 5천 원이고 비중이 꽤 큽니다. 50%인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자, 강재현 대표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사실 최수환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도 이제 이슈가 그 유럽 관련해 가지고 특허 침해 소송이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한번 급락이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가다가 한번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늘 많았지만
오히려 악재가 나오니까 거기서 심리적으로 한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추가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죠.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기로 한 거, 그것도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다 나왔고, 그리고 기대치 않게 오히려 악재성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하는 게 회사 차원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위상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대장주, 그러니까 최상위 1위 종목이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로 이전했었던 코스닥에 있는 종목분들 중에서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 더 평가 높게 받는 종목은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래소 넘어와서 거래소 자체가 패시브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보는 알테오젠은 뭐 SC 제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제로가 있고 기술 갖고 있고 다 좋지만, 거래소로 이전한다 했을 때 과연 제값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뭐 알테오젠은 뭐 아시다시피 뭐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뭐 굉장히 올라갔고 그만큼 성장성과 기술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게 월봉인데 월봉사에서 이달 들어와서 주가 하락폭이 거의 20% 정도 빠졌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월봉사에서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 때는 절대 깨지 안 됩니다. 이 자리가 40만 원 초반 자리인데 40만 원 초반을 깨는 순간 이제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신규 매수나 이런 쪽은 배제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40만 원 초반이라고 제가 아까 큰 그림에서는 설명해 드렸는데 이 자리가 일봉사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때는 지켜낸다면 오히려 지금 고생하신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깨진다 되면은 이제는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굉장히 길어지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은 뭐 앞전부터 굉장히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 수익이 많으시니까 괜찮겠지만 최근 한 6개월 동안 사신 분들은 다 손실권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사실 비중 축소하는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대의 중간 자리대가 사실 6, 7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줄이셨으면 좋았는데 못 줄이셨던 분들은 40만 원 자리대는 꼭 지켜야 되고, 이 자리대가 깨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가 깨지면은 실망 매물이 출회될 경우는 그 다음에는 조금 심하게 문제가 해소 안 되고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 밑에까지 또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만 원 가격대 이 가격대를 깨진다 할 때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고요. 40만 원 가격대도 짚어주신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유튜브로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요. 네. 이거 오늘 조금 내려가서 많이 놀라셨죠?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전화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는 78,000원인데요. 아, 78,000원? 네네. 네. 그래도 오늘 또 빠지면은 또 속이 상하실 수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할- 오늘 빠졌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수익 실현할지 그게 제일 고민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비중은 10에서 한 15%좀 될 것 같아요. 10에서 15%? 알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알릴까? 네. 저희 참고해서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일단 잘 매수는 하신 것 같아요. 78,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시다가 오늘 확 빠져서 좀 놀라셔서 상담 신청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매도를 한번 할까요? 제일 주식에서 어려운 게요, 매도입니다. 그렇죠. 예. 네. 팔고 났더니 더 가고 안 팔고 있었더니 또 빠지고 네. 이 결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스페타시스는 흐름을 좀 타고 계속 또 침착하게 보시면서 매도 관점 보시면 어떨까. 아마 대다수 분들이 진단하면 회사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네. 있고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매도 시점만 중요한 거잖아요. 차트 보여주세요.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었다. 보세요. 정고점을 넘어갔다가 이 양봉의 시간으로 깨고 거래가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고점대에서 차익이 나오는 단기 고점 매도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평단가가 78,000원이니까 낮으니까 본인의 매수가에서 여유 있게 홀딩을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다 팔고 나올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18,000원대 여기 가격대가 온다면 다시 리바운딩이 또 나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바운딩이 나온다. 그래서 월봉상 잠깐 보면 월봉상 이번 달에 이 양봉을 다 깨고 11만 3,900원을 깨고 내려가려는 희박하니 흔드는 과정에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매도 자리 잡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갈 때 눌렸다가 반등 나올 때 한 14만 4천원대 여기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급락했다고 해서 매도 자리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14만 원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또 나오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거래대금이 최근에 터진 게 가장 많이 터진 게 6천억대니까 다음에 거래대금이 6천억 올라오면서 7천억대가 터지는 날이 나온다. 그러면 그 위로 갈수록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점권에서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 끄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서 한 12만 원 사이 여기서 계속 변동은 크겠으나 다시 한번 15만 6,600원을 내년 한 2, 3월 달 안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만일 못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로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놀라셨겠지만 당장 다 팔고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침착하게 뭐 14만 4천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거래대금이랑 체크하시고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